수업을 해봅시다. 일단 오늘은 이거 가지고 수업하면 돼. 자, 중학교 1학년.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국어 뭐 했어? 국어. 논설문. 응, 논설문. 썼어? 네. 설명문도 쓰고. 그치? 국어가 뭘까? 국어가 뭐야? 한국어지, 한국어. 한국어인데 우리나라 말이니까 우리가 국어라고 부르잖아. 그치? 네. 영국의 말이라 영어라 부르고.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어, 국어라서 우리나라 말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국어를 왜 배워? 왜 배우는 것 같아?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내내 국어 시간이 있었잖아. 그러면 지은이가 생각하기에 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뭔 것 같아? 모르겠어? 네. 한국말 할 줄 알잖아. 그치? 근데 국어 시간이 있단 말이야?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게 뭐야? 뭐 설명문, 논설문, 수필, 소설,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시 이런 거 배웠잖아? 자, 이런 거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자, 설명문은 뭐야? 무언가를 설명하는 글이야. 예를 들면 새로 뭔가를 샀어. 거기에 뭐가 있어? 사용 설명서가 있어. 그치? 설명문은 결국엔 사용 설명서 같은 거란 말이야? 우리가 살면서 사용 설명서 읽을 일은 엄청 많아. 그치? 예를 들면 선생님이 식기세척기를 샀어. 결국 한결쌤이 6개월간 선생님을 설득한 그때 이 식기세척기를 샀단 말이지? 근데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다 그릇을 이렇게 세워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거 그릇 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테트리스 하는 게. 뭐 대충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잘 안 닦여. 그래서 이거를 저기를 해야 되는데 사용 설명서에 이게 막 사진으로 나와 있어. 어떻게 해라. 근데 굉장히 나중에 봤지.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사용 설명서 잘 안 읽잖아? 근데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고, 특히나 맨 처음에 아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경우에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되니까. 논설문은 뭐야? 그치, 설득하는 글이야. 자, 설득은 언제 할까? 설득은 언제 해? 그냥 내게 뭐가 필요할 때. 그치,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이거 맥스요. 이거? 에어팟? 아니요. 그러면 헤드셋이. 헤드셋. 자, 헤드셋이 갖고 싶어. 얼마야? 70만 원. 이야, 뭐 이렇게 비싼 걸 갖고 싶냐. 헤드셋이 70만 원이면 뭐가 더 좋아? 그거 애플 거고. 애플 거라 그냥 70만 원인 거야? 그럼 애플이라는 가치에다 7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야? 네. 그거를
엄마를 어떻게 설득시킬 거야? 나는 애플이랑 가치가 충분히 70만 원어치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걸 엄마를 어떻게 설득시킬 거야? 말로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그냥 갖고 싶은 이유랑 응. 가져서 나에게 오는 좋은 효과로. 그게 70만 원어치의 가치를 가진다 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 거야? 엄마를 어떻게 설득시킬 거야? 모르겠지? 네.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설득은 나는 이 헤드셋을 갖고 싶어 라는 주장이 있어. 너의 주장, 지은이의 주장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헤드셋이 70만 원인데 얘가 어떻게 해서 70만 원어치의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내용이야. 그치? 자, 나는 지금 헤드셋을 사고 싶어. 이렇게 되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뭐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든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쓰겠지. 그러면은 나는 지금 니네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너네는 나를 뽑아야 해. 라고 하고 그래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 그러니까 넓게는 그런 거. 그리고 나중에 뭐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우리 물건을 팔 거야. 근데 파는데 전화해가지고 저희 물건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안서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보낸단 말이지. 그것도 결국에는 설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작게는 이렇게 내가 지금 뭘 갖고 싶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몇 억짜리 몇 천억짜리 물건을 사주세요 라고 하는 제안서까지 결국에는 다 논설문 설명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수필, 소설, 시 이런 건 뭐지? 글인데 얘네는 우린 다 합쳐서 얘네를 문학이라고 불러. 문학은 뭘까? 문학. 얘네들은 비문학? 문학이 아니네. 비문학이라고 불러. 자, 문학은 뭘까 그러면? 문학은 선생님 맨날 중고등부 수업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문학은 예술이야. 자, 지윤이가 생각한 예술은 뭐야? 응? 노래 같은 거. 자, 노래나 뭐 그림이나 그치? 그런 것들이 예술이야. 자, 그런 걸 우리는 왜 예술이라고 부를까? 예술의 공통점, 음악과 그림의 특징, 공통점은 뭘까? 일단 뭐가 있어?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치? 그리고 만든 결과물이 있어. 그치? 그리고 그거를 뭐 하는 사람? 보고 감상하는 사람이 있어. 자, 작가는 작품을 만들 때 뭐를 토대로 만들까? 있었던 일? 있었던 일에 대한 뭐를. 자, 음악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누구 좋아해? 가수? 없어요. 없어? 네. 하나도? 노래는? 좋아하는 노래는? 디토요. 디토? 디토가 왜 좋은데? 중독성이 많아. 중독성이 많아. 자, 그러면은 작가 뉴진스의 하이브에서 음악을 만들 때 우리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포인트를 해서 만들 거야 라는 만약에 생각을 했다고 쳐. 자, 그러면은 작가는 중독성, 누구한테? 감상자한테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줘야 돼. 자, 중독성 있는 멜로디는 내가 이거를 인지를 해서 얘는 애초부터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구나 라는 뭔가 지식이나 인지가 생긴 다음에 이거를 그렇구나 라고 해서 나는 여기서 중독성을 만들어야지 해서 생기는 거야?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야? 중독성이 왜 생길까? 아니, 지윤이 네가 중독성을 느낀 이유가 뭘까? 노래가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그치? 그건 뭐야? 노래가 좋다. 이거는 느낌이야, 느낌.
그치? 나의 느낌, 감정 이런 거란 말이야. 자,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작가도 느낌, 중독성을 기본으로 해야지 하지만 그거에 담는 거는 결국 사실, 이런 설명문에 대한 사실이 아니고 느낌이나 감정을 담는단 말이야. 디토 같은 거 봐도, 노래나 이런 거 봐도 순 감정밖에 안 나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뭐 서사적인 설명 뭐 이런 거 잘 안 나와. 그치? 자, 그럼 중독성과 느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 감상자는 여기서 이걸 보고 뭘 느껴? 좋음. 뭐 좋음, 나쁨, 그치?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야. 이거를 얘도 감정과 느낌을 느끼지. 자, 작가가 여기에 담은 느낌은 나는 좋은 걸 담았어. 근데 감상자가 느끼는 느낌은 나는 여기 이거 별로 나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망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많은 노래들이 망하고 수많은 아이돌들이 망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감상자가 자기가 느낀 대로 혹은 감상자가 원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작가는 성공을 하는 거지. 그치? 이러면은 대중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문학은 예술이야. 이것도 똑같아, 노래랑. 뭐? 작가가 작품에다 느낌을 담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느끼는 감정, 뭐 이런 걸로 작품에다 담아.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그리고 그걸 읽는 독자들은 거기서 무슨 느낌을 느껴. 아, 좋다? 싫다? 찝찝해? 이런 거 느낌을 느껴. 영화도 비슷하지? 그치?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문학은 예술이야. 예술이란 말은 다른 말로 그냥 느낌과 감정을 토대로 한다는 소리야. 자, 비문학은 사실, 이성. 이거를 토대로 한 거. 그치? 이성과 감성의 차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수필과 소설과 시, 문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 자, 교과서에 실리는 문학들은 왜 교과서에 실렸다고 생각해? 학생들이 응. 읽었을 때 응.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서? 나쁘지 않은 문학은 되게 많지 않을까? 제일 최근에 배운 게 뭐야? 제일 최근에 한 거. 제일 최근이요? 학교에서. 너무 설명 말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만약에 영화는 최근에 본 거 뭐 있어?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네. 케빈 나오는 거? 네. 그걸 아직도 해? 아니 그냥 크리스마스였으니까. 그니까 그걸 봤어. 그 재밌어? 근데 그냥 국룰 같아. 자, 만약에 나홀로 집에라는 게 교과서에 실렸다. 그러면은 나홀로 집에가 교과서에 왜 실렸을까? 교과서는 어쨌든 간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실어놓는 곳이잖아. 만약에 나홀로 집에가 실렸어. 그럼 교과서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나홀로 집에를 실어놨을까? 모르겠어? 자, 네. 나홀로 집에라는 뭐 조금 더 간단한 거 뭐가 있지? 백설공주? 백설공주 알지? 자, 만약에 백설공주가 교과서에 있어. 자, 그러면은 백설공주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느껴야 돼. 뭘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백설공주를 읽고 뭘 느꼈어? 백설공주의 이미지가 어때? 이뻐요. 이뻐. 이쁘고 또 백설공주는 저기 뭐야 그 착하고 그치? 그리고 이 동화 자체의 결론은 어떻게 돼? 해피엔딩. 해피엔딩이야.
이쁘고 착하면 누구를 만난다? 왕자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모두들 이쁘고 착하게 살자. 이런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치? 느낌. 아, 이거를 읽고, 아, 백설공주는 되게 이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결국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마녀는 예뻤긴 하지만 백설공주보다 덜 이쁘다는 이유로 계속 자기의 뭐랄까 자존감이 높지 않아가지고 계속 못된 짓만 일삼다가 결국에는 파멸하는구나. 그러니까 못돼 먹게 살면 저렇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나는 착하고 이쁘게 살고 저렇게 못되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거는 내가 느끼는 생각이잖아. 생각과 느낌이잖아. 이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를 내 삶에 적용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 적용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교훈을 가지고 결국엔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과서의 목적이야. 그래서 각 수준에 맞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학 중에서도 아무래도 문학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어려운 걸 배우진 않아. 그래서 나 왜 춥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중학교 가면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문학은 뭐에 대한 거라고? 예술이야. 예술은 뭐에 대한 거라고? 뭐에 대한 거? 나의? 그치. 감정과 느낌에 대한 거야. 자, 우리는 이 문학을 두 개로 나눠. 산문문학, 그리고 원문문학.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산문이라는 건 길게 쓴 글 해가지고 소설, 수필 이런 게 들어가고, 원문문학에는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 그래가지고 시가 들어갈 수 있어. 자,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도 산문문학을 먼저 할 거야. 자, 소설. 소설의 개념과 특성. 소설이 뭘까? 글이야, 글. 근데 이야기야. 그치? 근데 어떤 이야기? 여러 이야기?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현실에 있을 법하다는 게 뭐야? 일어날 만한데 싶은 이야기야. 근데 있을 법하지만 진짜는 아니야. 그치? 진짜가 아니야. 이거를 우리는 허구라고 불러. 허구. 그래서 소설의 개념은 작가의 이야기인데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허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소설이라고 불러. 그래서 소설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허구성, 진실성. 허구긴 하지만 진짜 있을 것 같아서 진실성도 가지고 있어. 그치? 그리고 서사, 스토리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성도 가지고 있어. 느낌, 감정을 나타냈으니까. 그리고 줄글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개연성, 앞뒤에 인과관계가 붙는 그런 적인데, 이거는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어서 선생님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할 거고. 자, 그래서 소설은 딱 이거야. 이야기인데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현실에 있을 법한 허구의 이야기, 이것만 알아두면 돼. 그러면은 소설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맞지? 소설과 소설의 구성 요소. 자, 소설은 얘가 소설이야 하려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 무슨? 스토리.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글도. 글도 있어야 되고 또 소설이다. 얘가 소설이야 하려면은 그렇게 글도 있어야 돼. 그걸 우린 문체라고 불러. 글인데 막 되게 재수없게 쓰는 글이 있고 되게 예쁘게 쓰는 글이 있어. 옛날에 백설공주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쓰는 글이 있고 그 먼 옛날 백설공주가 있었다. 이렇게 재수없게 쓰는 글이 있고. 뭔지 알겠어? 그치?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걸 우리 문체라고 불러. 그 글씨에 따라, 글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거를 문장 표현 방식, 문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치? 예쁘고 착하면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거에 네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아니면은 백설공주 그 마녀처럼 나쁘게 살면 결국에는 파멸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게 두 개 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 주제가 있지. 주제를 저기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제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건데 라고 해서 구성이 있어. 뭐 처음에 이런 얘기, 두 번째 이런 얘기, 결말에 이런 얘기 이렇게 놓을 거야. 이게 구성이야.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소설 구성의 3요소라 그러거든? 이거는 맨날 나와. 소설을 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먼저 주인공이랑 조연이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주인공이 겪는 뭐가 있어야 돼? 사건이 있어야 돼. 무슨 일을 겪는데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데? 배경.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뭐 중세시대에 언제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백설공주의 성이랑 그 다음에 숲속이야.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소설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만들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 단계가 있어. 소설 맨 처음에 어떻게 진행될까? 자, 백설공주 맨 처음에 어떻게 진행돼? 한 소녀가 응. 아, 공주가 살았어. 그치? 그게 발단이야. 그냥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발단. 사건이 시작되게 된 계기. 백설공주가 태어났어. 그치? 근데 백설공주가 태어났는데 누가 죽었어? 부모님? 아니지. 백설공주 얘기 몰라? 아니, 알아요. 근데 왜 그래? 누가 죽었어? 백설공주의 아버지? 엄마가 죽었지. 그래서 계모가 들어왔잖아. 아, 네네. 계모가 들어왔지. 그래서 계모가 들어왔어. 근데 계모한테 뭐가 있어? 거울이 있어. 거울. 네. 환혼 봤어? 환원이요? 환혼 드라마 안 봤어? 드라마 안 봐? 아니요, 봐요. 뭐 봐? 저 근데 그냥 평화로운 것밖에 안 봐요. 평화로운 거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응. 슬기로운 의사생에서 가장 뭐랄까 그 가장 와닿았던 혹은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뭐야? 너무 많아? 네. 하나만 골라봐. 익순이가 응. 준환이. 준환이 안경 그 발차기로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네. 계란 문지르면서 라면 먹는 거? 맞아요. 자, 발단 뭐야?
준환이가 뭘 했어? 비번을 누르고 들어왔는데 익순이 뒤로 몰래 이러고 들어왔잖아. 네. 몰래. 이게 발단이야. 그치? 네. 전개가 되면 우리는 갈등이 발생해야 돼. 갈등이 발생해야 되는데 몰래 와가지고 익순이가 어떻게 했어? 발로 뒤차기를 했지. 근데 여기서는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 아직 갈등이 해결이 안 됐잖아. 익순이가 뭘 느꼈어? 익순이가 위협을 느꼈어. 그치? 네. 위기. 그래서 위기가 와. 뭐? 익순이가 발차기를 해. 여기는 갈등의 심화, 갈등 심화라고 얘기하거든? 네. 발차기를 해. 발차기를 해서, 자, 어떻게 돼? 준환이가 멍들어. 그치? 그래서 갈등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단 말이야. 익순이가 발을 돌려 찼는데 준환이 안경이 날아갔잖아. 그치? 안경이 날아갔어.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말. 여기서 그 감정이 갈등과 긴장감이 막 최고조에 이르르다가 결말. 여기서 이제 라면 먹으면서 익순이가 계속 막 이거 문지르는데 막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그래서 오빠인 줄 몰랐죠. 막 이러면서 누가 저기 강도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준환이가 막 어떤 강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막 이러면서 열심히 라면을 먹지. 그리고 와가지고 막 저기 누구야? 그 익준이 막 와가지고 겁나 웃고, 응? 그래서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로 이어지는 게 소설의 전체 구성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이런 방식으로 이어져. 물론 발단, 전개, 위기, 절정까지 지금 준환이가 그 익순이한테 맞은 거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치? 근데 발단, 준환이가 몰래 들어오고 전개와 위기가 합쳐져서 어쨌든 그래서 익순이가 그 놀래가지고 뒤돌려차기를 했고 그래서 준환이의 안경이 날아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사건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더 이상 갈등이 이대로 가다 둘 다 죽겠구나 누구 하나 죽겠구나 싶을 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그 갈등이 해소되는 걸로 저기가 진행이 돼. 결국 소설은 갈등과 해소가 반복되는 거야. 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거 보면은 그거를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도 자, 모든 스토리가 갈등과 해소의 저기로 되어 있어. 예를 들면은 겨울이가 그 선생님도 스리생 2를 다시 보고 있거든 지금? 네. 2를 다시 보고 있는데 2 봤어? 다 봤어요. 2 봤는데 요즘 한결쌤이 스리생에 꽂혀가지고 나도 옆에서 다시 같이 보고 있는데 그 겨울이가 그 누구야? 걔 안드레아 걔 누구지? 정원이. 정원이가 겨울이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겨울이가 가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잖아. 엄마 보호자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당장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갖고 거기 내려가고 정원이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로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가버리잖아. 딱 거기까지 왔거든. 네. 자, 그러면은 발단은 뭐야? 사건의 시작. 프로포즈를 준비를 했어. 그치? 근데 전개 갈등이 생겨. 왜? 전화가. 지금 겨울이한테 전화가 와. 위기 뭐야? 내려가. 내려가서 문자 한 통 띡 보내고 잠수 탔어. 자, 절정 뭐야? 안드레아는 내가 차였나? 얘가 내가 프로포즈를 할 걸 알고 일부러 잠수를 탔나? 별로면 생각을 다 하겠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 결말이 되게 나중에 풀리잖아? 결국에는 겨울이 엄마가 가정폭력 피해자였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치? 그러니까 절정. 익순이랑 그 준환이 이렇게 발차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풀리지만, 그렇게 그 겨울이랑 정원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절정 상태에서 쭉 지속이 되다가 되게 나중에 그 갈등이 해소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 이 스토리를 따라간다는 거, 이 구조를 따라간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소설의 구성, 유형이 있거든? 단계가 있었으면 이제 유형도 있어. 유형도 있어. 자, 이거는 맨 처음에 순행적 구성이라고 해. 순행적 구성은 시간 순서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야. 자,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행적 구성인데 이건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준환이 입장에서 보면은 익순이랑 헤어졌잖아,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준환이는 되게 익순이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지. 저기도 못하고. 근데 이전에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런 스토리가 뭐가 있었는지. 어쨌든 익순이가 준환이를 위해서 어쨌든 자기가 준환이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나중에 와서는 누구야? 익준이가 익순이 핸드폰에 배경화면 보고서는 결국 얘도 아직 준환이 못 잊었구나 해가지고 둘이 결국 응급실에서 다시 만나잖아? 뭐 그런 스토리가 이제 순행적 구성이라고 친다면 역행적 구성 같은 경우에는 곰돌이 알지? 뭐지 이름? 대명. 그분 양석형. 석형이가 네. 석형이가 완전 마마보이로 나온단 말이지? 네, 맞아요. 근데 완전 마마보이인데 전화해서 엄마 나 뭐 지금 치킨 먹을 건데 우리 한 마리 시킬까 두 마리 시킬까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굉장히 큰 마마보이로 나오잖아? 근데 석형이가 원래 안 저랬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어 라는 게 맨 처음에 1시즌 1에서 이제 소스로 살짝 나오다가 나중에 석형이의 과거가 회상 장면이라던가 뭐 이렇게 나오지. 석형이가 왜 변했는지. 그치? 그러니까 현재는 석형이가 마마보이야. 과거에는 굉장히 무심한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과거랑 현재 원래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잖아. 진행 상황으로 보면. 근데 우린 드라마에서 현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나중에 회상 장면, 나중 과거 장면으로 다시 봤단 말이지.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르지 않는 반대되는 거를 우린 역행적 상황이라 그래. 그래서 꿈으로 옛날 일을 보든지 혹은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걸로 옛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주든지 그렇게 시간 순서에 따르지 않는 걸 우린 역행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어렵진 않은데 하도 말이 너무 더럽다. 어제 수업 누가 했지? 한결쌤이 했나? 과학쌤. 저 과학했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설의 표현 방법에는 뭐 묘사를 한다느니 서술을 한다느니 대화를 한다느니 있는데 묘사가 뭘까? 나타내는 거. 그치. 그럼 서술은 뭘까?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묘사는 그럼 묘사하고 서술의 차이는 뭐야? 나타내는 거.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묘사는 좀 그림 그리듯이 그 동네에 가면 강이 있고 그 뒤에는 산봉우리가 3개가 있었고 그리고 강 앞에는 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은 뭐 빨간색 지붕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푸른색 강물과 굉장히 색깔이 잘 어울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듯이 얘기하는 걸 우린 묘사라 그러고 설명은 그냥 강과 산이 있는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만 딱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통은 묘사랑 서술이 같이 저기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 대화. 대화는 말 그대로 너랑 나랑 얘가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진행되는 걸 우린 대화라 그러지. 자, 서술은 자 지윤이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다.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지윤이에게 대답을 해주고 지윤이가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수업 진행을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걸 서술이라고 그러고 대화는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지윤아 뭔데? 이렇게 되는 게 대화인 거지. 그치?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대화라고 구성요소라고 해. 자,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기본적인 거 강의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거든? 근데 역시 기본적인 게 제일 짜증나. 그치? 너무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어저께 막 수업자료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빼야지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빼도 뺄 게 더 이상 없어서 최소한으로 가져온 거야. 소설에 나오는 인물. 우리는 인물이랑 반동인물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 이거는 뭐냐면 착한 놈하고 나쁜 놈이야. 그치? 그래서 착한 놈이 하려는 거 일일이 방해하는 걸 반동인물이라고 하고 가장 저기 하는 걸 주요 인물하고 주변 인물. 자, 주요 인물은 주인공이지. 얘는 조연이야. 스리생에서 주요 인물은 누구야? 그 5명. 그 5명. 국어학번이었나? 네. 어쨌든. 그치? 그 5명. 그리고 그 이외의 주변 인물은 뭐 밑에 뭐 송환의 그 인턴들, 레지던트들 뭐 이런 애들이랑 뭐 그리고 걔 누구냐? 드래곤 말고 걔 누구지? 준환이 쫄쫄 쫓아다니네? 도제야 같은 애들. 걔네들 이제 주변 인물이야. 주인공은 아니지. 완벽하게 걔네들의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그 일을 토대로 이제 그 배경으로 주변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연, 조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나아서 선생님이 빠르게라도 정리를 하려고 갖고 온 거니까 이거는 패스. 자, 소설의 갈등. 이게 제일 중요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설은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해소가 되는 그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갈등은 근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먼저 내적 갈등, 혼자 고민하는 거. 자, 겨울이가 그 광주로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그치? 약간 뭐랄까 정원이한테 풀 스토리를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까? 풀 스토리를 설명을 하고 싶겠지.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야? 가정사가.
발전. 그치. 정환이가 날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얘기하면 얘가 날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게 계속 뭐가 돼? 반복이 돼. 그게 내적 갈등이야. 혼자 고민하는 거. 그치? 그러면은 그 준환이가 아니고 걔 익준이는 익순이가 어쨌든 아팠잖아. 아팠고 결국에는 준환이랑 헤어지긴 했지만 준환이랑 헤어졌는데 지금 준환이의 마음을 완벽하게 아직 몰라. 그치? 익순이의 마음도 아직 몰라. 이거를 아는 척을 하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그것도 계속 고민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결국 나중에 준환이도 나 예전 여자친구 아직 못 잊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익순이 핸드폰 배경화면에서도 준환이 사진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둘이 만나게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둘이 어디서 만나지? 아, 고속버스에서 만나는구나. 익준이가 일부러 고속버스 티켓을 야야 기차 다 매진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저기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환이도 둘을 만나게 해줄까 말까 계속 고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게 그게 내적 갈등이야. 혼자서 반복하는 거. 자, 외적 갈등은 나 말고 나 이외의 다른 것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 자, 누구야? 누구지? 흉부외과의 그 싸가지 없는 애 누구지? 흉부요? 준환이 말고 겁나 싸가지 없는 의사 하나 있잖아. 네? 다른 산부인과 아니에요? 산부인과 말고 아니. 흉부외과에 교수 하나 있잖아. 겁나 재수 없는 애. 네. 누군지 알지? 맞아. 걔랑 이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추추랑 추미나 선생님이랑 걔 산부인과에 걔 여우 같은 기집애. 맞아요. 저 걔 생각하고 있는데. 걔 이름 뭐야? 누군지 알아요, 여자는. 어쨌든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우. 그치? 여우 같은 기집애. 추미나 선생님이랑 여우 같은 기집애랑 외적 갈등이 있어. 그치? 겉으로는 딱히 막 둘이 막 부여잡고 싸우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갈등이 있어. 왜? 추미나 선생님은 계속 이래. 얘는 쓸데없이 막 시간 여기저기 써요. 선생님, 보호자님, 저희 조카 사진 보여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일 안 하고 맨날 쳐놀잖아. 네,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힘들다고 잠수까지 탔어. 그치? 네. 그러니까 추미나 선생님 혼자 죽으려고 그러잖아. 네. 이렇게 외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지. 추미나는 얘 때문에 개빡쳐. 그치? 얘의 마인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얘 때문에 개빡치고 있어. 이게 외적 갈등이야. 그치? 그리고 가장 큰 거. 송아는 뭘 하고 싶어? 노래를 하고 싶어. 그치? 근데 나머지 4명은 뭘 해? 반대. 이게 완전 전형적인 외적 갈등이지. 나 노래하게 해줘. 안 돼. 생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게 해줘. 안 돼. 결국에는 어떻게 해? 2년에 한 번씩 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적 갈등. 결국에는 이것도 결론이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즉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면서 결국 갈등이 해소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게 해소되는 게 결국에는 소설의 흐름이라고 보면 돼. 그 하나의 스토리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그 갈등에 대한 해소들이 있고 이 전에 나왔던 스토리에 대한 해소 그리고 이후에 나올 스토리에 대한 갈등의 시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되어 있다고 보면 돼. 결국 소설은 그냥 갈등으로 시작해서 갈등으로 끝나는 거야. 이것만 잘 알면 돼. 문제를 풀 때도 여기서 갈등이 뭐구나 이것만 파악해도 문제 거의 반은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다 됐나?
시점은 이제 소설 저도 직접 하면서. 자, 여기 보면은 이건 비문학이다. 소나기 배웠어? 아니요. 소나기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다 보는 걸 거야. 일단 소나기부터 합시다. 아니고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 자,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문학작품,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나의 느낌이야. 그치? 느낌이 제일 중요해. 자,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결국에는 저 작가가 무슨 느낌과 무슨 감정을 담으려고 했을까? 무슨 얘기를 전달하려고 했을까? 라는 걸 추측을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느껴야 되는 건 내가 그래서 무슨 느낌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라고 보면 돼. 어려운 말이 많아서 선생님 같이 읽을게. 자, 소나기. 제목이 소나기야. 소나기가 뭐야? 비요. 비야. 비인데 어떻게 오는 비? 잠깐 왔다. 잠깐 오는 비. 자, 그러면은 이 소설에는 소나기라는 게 나오겠지. 소나기. 뭔가 잠깐 오는 비에 관련된 이야기겠구나 라는 걸 우린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어. 자, 소년이 뭘까? 남자. 주인공이야.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얘도 인물인데 윤초신의 증손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윤초신은 뭘까? 소녀의 응. 할아버지. 증손녀가 뭐야? 증조 할머니. 그치? 자, 부모님이 있고 내가 있어. 그치?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뭐라 그래? 조부모라 그래. 그치? 이 위에 있는 걸 증조부모라 그래. 그러니까 윤초신의 증손녀. 이쪽이 윤초신 거지? 시의 증손녀가 지금 소녀야. 초시 같은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이제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양반 계급이 되게 계급적 저기가 많이 없어졌거든? 그 신분 차이가 없어졌잖아.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명망이 있는 집이다, 아니면 뭐 좀 괜찮은 집이다 하면은 그냥 초시 같이 과거에 한 번 합격한 사람한테 주는 칭호인데 그런 거를 그냥 붙여주는 이런 경우도 많았어. 여기서는 진짜 초신지 아닌지 선생님도 모르겠네. 그래서 윤초신의 증손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문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울가에 앉아있어. 그치고 물장난을 하고 있어.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긴 한 듯이. 자, 그러니까 윤초신의 증손녀는 원래 어디서 살았어? 서울에서 살았지.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긴 한 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자, 그럼 소년, 이 동네, 여기는 공간적으로 서울일까 아닐까? 아니야. 벌써 며칠째 소년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둘 다 학생이야.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길슭은 뭐야? 자,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 네.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우리가 강을 보면은 강이 그냥 갑자기 뚝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길이 있지. 흙으로 돼 있는데. 네. 여기가 기슭이야. 여기가 이렇게 기슭인데 여기에 이제 징검다리가 있었던 거지. 징검다리가 있는데 어제까지는 여기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어. 자, 그럼 사람들이 길을 건너 못 건너? 못 건너. 소녀는 그래서 개울뚝에 앉아버렸대. 그러니까 못 건너니까 그냥 건너편에서 나도 건너가고 싶은데 여기에 얘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여기 뚝에 앉았어. 담 위에 같은 데 앉았어.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녀의 성격은 어때? 그냥 평화로운. 아니지. 지금 얘는 소녀한테 대놓고 비키라고 말을 해 못해. 못해. 소심하고. 그치, 소심해. 그치, 소심하고 굉장히 소극적이야. 말을 못해.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요행은 다행이라는 뜻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어가지고 얘도 길을 건넜어.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마냥 희대. 왜 희일까? 하얗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야? 하얗다. 왜 하얄까, 얘는? 햇빛을 많이. 그치, 햇빛을 많이 안 봤어. 여긴 지금 시골이잖아. 시골 애들은 햇빛 속에서 살 거 아니야. 엄청 시커멓게 탔겠지. 근데 소녀는 지금 하얗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골 생활이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애초에 시골에서 살지 않던 애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 그리고 희다라는 말은 창백하다. 그러니까 약간 몸이 안 좋다. 이런 의미도 포함될 때가 많이 있어. 한참 세수를 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보는 것이리라. 아마도 얼굴 비추어보는 것 같아 라고 추측하고 있고,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움키다가 뭐야? 화냄. 움키다는 이렇게 움켜잡는 거를 움키다라고 해. 그래서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는 듯.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여전히 개울뚝에 앉아있어. 오늘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지나가. 비켜달라고 말은 못해. 근데 얘가 있는지 아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허탕쳐. 자, 고기 새끼라도, 물고기라도 잡으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번번이 허탕이야.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을 움킨다. 그냥 물장난 하는 거지.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조약돌을 집었어.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서 건너갔어.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하고 조약돌이 날아왔다. 조약돌을 던졌지. 자, 소녀는 갑자기 왜 이랬을까?